펜팔다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8세 여성분의 사연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사연을 전해드리기 전에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자 건강하던 30대 딸이 시술 후에 죽었는데 어떻게 의료사고가 아니란 말인가. 이런 제목으로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이 따님의 그러니까 돌아가신 따님의 아버지께서 오늘 아침에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이 승소를 했다는 좋은 소식을 주셨습니다. 2심까지 가서 더 이상 상고를 하지 않겠노라. 병원 측에서 이렇게 상고 포기를 했다고 저한테 좋은 소식을 이렇게 전해 주셨습니다. 이 소식은 차후에 제가 한번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 좋은 소식이라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78세 여성분의 사연을 전해 드리겠는데요.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소식인데, 일단 이 78세 여성분은 82세 남성분과 50년 동안 해로하신 분인데 근래에 와서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년 동안 해로하면서 뭐 크고 작은 뭐 여러 가지 일은 있었지만 그래도 서로 아껴주면서 이렇게 해로하시면서 잘 살았는데, 문제는 재작년에 할머니께서 양쪽 무릎을 수술을 했다고 그럽니다. 나름대로 큰 수술을 하고 병원에서 한 40일간 입원을 해 계셨는데 할아버지께서 한 번도 전화도 안 하시고 병문안도 안 오시고 거의 남처럼 이렇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속이 상했는 것 같습니다. 퇴원 후에도 할아버지를 열심히 내조하고 했는데 몸이 많이 불편하고 또 심리적으로도 많이 불안하고 우울증도 오고 이런 상태에서 할아버지께서 할머니를 위해서 물 한 그릇 이렇게 떠주는 법이 없었다. 그런 와중에 또 카톡에 보니까 그 어떤 뭐 여자로부터 또 이상한 뭐 카톡도 오고 해가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그 심각하게 지금 현재 이혼을 한번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그런 사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문제는 이분이 60대에 할아버지 사업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할아버지하고 생활 리듬이 바뀌는 바람에 그때부터 각방을 썼다고 그럽니다. 이런 그 연세가 들어가면서 각방을 쓰는 문제, 이게 지금 현재까지 그 할아버지도 그런 감정이 이어져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좀 안타까움이 더 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연의 주인공 78세 여성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선생님하고 제가 상담을 한 가지 해보고 싶어서 전화 예, 드렸습니다. 상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는 나이가 78세고요. 그래요. 78세, 남편은 82세거든요. 아직 생존해 계시네요. 예, 그런데요. 그런데 그냥 그 앞에 한 50년 정도 되지요. 그냥, 뭐, 함께 사신 지가? 그래도 그냥 막 좋은 일, 굳은 일도 있고 이래도 그냥 평범하게 잘 넘기고 살아왔어요. 예, 살아왔는데, 제가 작년에 예, 무릎 수술을 했거든요. 예, 양쪽 무릎 수술을 예, 하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예, 제가 수혈도 좀 많이 했고 또 예, 이 밥맛이 없어가지고 체중이 49kg까지 빠져 있었어요. 예, 또 잠도 못 자고 예, 저는 그런 게 고통 속에 있는 남편이 전화를 한 통화도 안 하더라고요. 예, 40일을 누워 있었거든요, 병원에.
아, 그래도 40일을, 예, 예, 하나에 다리 무릎 하나에 20일씩 예, 그래도 남편이 저한테 전화를 한 통화를 안 해요. 예, 그러면 저는 이제 부인 입장으로서 남편이 뭘 하고 식사를 하셨나 싶어가지고 예, 제가 전화를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나왔는데 예, 남편이 제가 퇴원을 해서 오는 날도 저는 저기 저녁 식사를 마련해갖고 또 드렸거든요. 예, 그래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집에 와가지고 이 무릎 수술을 하니까 몸 아픈 데가 전부 그래 저기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협착증하고 정신신경과에 다니면서 우울증 약하고 수면제하고 그렇게 제가 이렇게 먹고 예, 그런 생활을 했거든요. 예,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저를 하루를 이게 집에서 그래도 마누라가 저 부인이 퇴원을 해서 집에 가 있으면 그래도 하루 정도 있으면서 예, 쉬는 날은 그래도 도와주고 약 먹으라고 물 한 잔이라도 떠주고 이런 게 남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한 번도 없이 예, 11시 반만 되면 나가요. 밥을 해서 제가 그 아픈 다리를 예, 끌고 다니면서 밥을 해주면 11시 반에 나가서 하루 종일 놀라 7시 반, 8시가 퇴근이에요. 11시 반에, 아침 11시 반에 나가가지고, 예, 오후. 오후 7시 넘어서 이제 퇴근을 한다. 퇴근하다시피 그렇게 집에 들어온다, 예, 이 그런 말씀이요. 생활을, 예, 한 예, 달에 2번, 4번 직장에 다니시는데, 네 아침, 번, 네 번, 일요일이 4주잖아요? 예, 그럼 2주는 일하러 갑니다. 예, 그 2주를 놀면은, 저, 출근하다시피 그렇게 나가더라고. 가도, 저 혼자 그러면 그 우울증하고, 예, 이 체중이 49kg까지 빠져버리니까 몸이 떨려가지고, 이 예,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 고통을 받고 겨울이니까 얼마나 햇빛도 나가서 못 보지, 예, 사람도 못 만나지, 예, 얼마나 제가 갈등도 있고 우울하겠습니까? 예, 그래도 남편이란 사람은 하루도 옆에가 안 있어 주더라고요. 예, 그래도 그러려는갑다 하고 제가 막 여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는가 보다 했어요. 예, 했는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저, 작년 예, 5월 달쯤, 저기 예, 병원에서 이 수술은 재작년 10월 달에 했는데, 예, 작년 5월 달에 우연히 예,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는데, 예, 카톡 이라더라고요. 카톡에서. 예, 그래서 우리 남편한테 저렇게 전화 올 데가 없을 건데,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뭐가 좀 캥기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화기를 제가 빨리 가서 예, 봤어요. 보니까는 그 카톡이 오기를, 예. 오빠 사랑해 이랬더라고요. 카톡 내용을 보셨네. 예, 카톡 이러고 오길래 제가 어, 심상치가 않아가지고 예, 빨리 가서 봤어요. 그랬더만 어, 오빠 사랑해 그러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라고 또 우리 남편이 답변을 보냈더라고. 카톡을 주고받았더라고요. 예, 그걸 제가 보는 순간에 이 심장이 탁 멎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겠죠. 예, 예, 이게 이 중치가 막힌다고 그래야 되나? 예, 충격을 많이 받으셨네. 예, 그 순간에. 예, 그래가지고 제가 좀 따졌어요. 예, 왜 나한테는 전화를 안 하더만 카톡같이 이렇게 주고받냐? 예, 무슨 저기냐? 그러면 쟤보다 하는 이야기가 피곤해서 전화를 못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단축 번호만 있으면 누르면 바로 그게 전화가 더 쉽잖아요. 그렇죠. 예, 카톡 찾아서 누르는 것보단. 예, 그러니까 제가 참
뭐라 그래야, 완전히 실망이 되고, 예,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예, 무너져가지고 저기를 했는데, 예, 그 여자하고는 헤어졌는데, 그래갖고 제가 1년 동안을, 그래서 제가 잊으려고 노력을 아무리 해도, 예, 그 문자가 생각이 나갖고, 며칠 있다가, 한 2, 3일 있으면 또 그러면서 제 생각은 뭐가 마음에 이렇게 괴롭냐면은요, 예, 제가 그 고통 속에 예, 우울증 그거 말 못하고 오죽하면 제가 정신신경과에 가서 상담까지 해서 우울증 약을 먹었겠습니까? 예, 막 그렇죠. 죽고 예, 싶더라고. 뛰어내려버리고 싶더라고요. 아파트에 사는데. 예, 살면, 한 1, 2년 더 살면 뭐하노, 이 나이에? 예, 차라리 막 가는 게 더 마음이 팽개다. 이 심정, 그 우울증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못 해요. 예, 그러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라는 사람은 나가서 예, 다른 여자하고 춤을 추고, 예, 밥을 먹고, 예, 술을 먹고, 즐겼다는 그게 제 가슴에 상처가 남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용서를 해야지. 얼마 나쁘지 않았는데, 예, 그래도 이게 참아지질 않아요. 한 2, 3일 되면 어느 순간에는 그게 와서 닿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리가 완전히 낫질 않았거든요. 아직도 불편하시네요. 예, 근데 지금 할아버지께서 예. 연세가 여든 정확히 몇이라고요? 82이에요. 우리 집 여, 나이로. 여든 둘인데 지금도 그러면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예.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저 조그만 아파트의 소장이에요. 사장으로 계시고. 예. 아이고, 그래도 굉장히 정정하시네, 보니까. 예. 음, 지금 하는 것은 약은 고혈압하고 고지혈증 약. 예. 지금 선생님 계신 데는 어디세요? 여기 아니에요. 예. 말씨는 부산은 아닌 것 같는데. 아니, 원래, 저는 전라도 살다가, 그러니까 호남 분이시죠? 예, 호남 살다, 지금 오래도 한 4, 5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예. 함께 사신 지가 50년 정도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결혼해갖고, 제가 28에 했습니다. 28에, 예. 50년, 그러면은 해로 하셨는데, 자녀는 몇 남매 뒀어요? 3남매, 3남매. 아들 둘, 딸 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자녀들은 다 결혼했고, 예. 그래, 둘이 사는데, 예, 저는 결혼해갖고 50년 이상을 살았잖아요. 예, 그래도 저는 좋아하는 게 취미 생활이 별로 없어요. 예, 집에서 살림하고 예, 꽃 가꾸는 것밖에는 제 취미 생활이었거든요. 어, 춤도 출 줄도 모르고 음, 그렇다고 나가서 노는 것도 안 좋아하고 예, 집에서 청소하고 꽃 키우고 베란다에 예, 제가 이것만 하고 이렇게 남편만 의지하고 예, 남편도 제가 저기 하는 거 눈에 노후에 예, 그래도 젊었을 돈이 조금 없어도 되잖아요. 예. 그렇지만 노후에는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뜰히 살았어요. 선생님은 그동안에 그러면은, 함께 사시면서 일은 안 하셨어요? 직장 생활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직장 생활, 남편이 부도가 났습니다. 예. 부도가 나가서 제가 한 10년을 했어요. 일도 하셨네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제일 이제 남편분한테 서서히 하는 것은, 이제 관절 수술하고 40일 입원해 계실 때, 예. 한 번도 전화도 안 하고, 그러면 전화를 안 하고 제가 예, 하면은 이제, 그래갖고 선생님 제가 예, 전화를 한 번 한 것 같다 하길래 예, 제가 전화 번호 땄는 저기 하는데 거기를 갔거든요. 제 예. 번호 가니까 1년 넘은 건 안 해준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섭섭해가지고 또 통신사에도 예, 가보셨네요. 억울해가지고. 전화를 몇 번 했는지 확인하려고. 예, 그러니까 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도 본체 만체도 안 하고, 한 번도 도와주지도 안 하고,
예, 쉬는 날도 매일 11시 뭐 밤만 되면은 나가가지고 저녁 늦게 이렇게, 어, 잠잘 때만 집에 들어오고 이런 게 이제 섭섭하다 이 예, 말씀이잖아요. 집에 와서도 예, 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 저희가 이제 예,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예, 그전에는 사이가 좋았어요. 예, 사이가 좋아서 한 방 쓸 때는. 예. 근데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 직장 생활을 언제 시작하셨어요? 제가 한 60대부터 시작했나 봐요. 예. 60대부터 예, 해가지고, 그래 평범하게 그냥 막 그렇게 남편 밑에서 그냥 막 그렇게 부도가 와가지고 이제 했다는 예,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때 일하면서부터 각방을 쓰셨어요? 이제 각방을 쓰는데 저는 예, 저는 이제 저기 12시 이후로 이제 늦게 활동을 하고 예, 잠을 그렇게 잠 시간이 안 맞아요. 예. 그리고 남편은 초저녁 잠이 또 많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방에 이게 안 맞아가지고 예, 이제 막 신랑도 이제 텔레비전 같은 거 틀어놓으면 조그만하게 틀어라 이랬었고 하니까는 예, 이제 알고 막 따로 자는 게 예, 그게 쉽다 싶어가지고 예, 그때부터 이제 각방을 썼습니다. 음, 쓰고 각, 난 뒤에부터는 완전히 예, 지금 생각해 보면 예. 저를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까지 각방 쓰고, 뭐, 예, 부부 관계 같은 것도 한 번도 없었고, 예, 남이에요. 어, 그게 조금 잘못된 것 같는데, 예, 그때부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어, 제가 이제 이 나이를 먹고 보니까 예. 거기서부터 이제 좀 어긋난 것 같아요. 그럼 그때는 선생님이 출근해가지고 저녁에 몇 시에 퇴근을 하셨어요? 저녁에 한 6시나 이렇게 퇴근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뭐 큰 문제가 없는데, 뭐, 그래도 이제 저 남편은 일찍 자야 되고, 그 남편이 이제 그 리듬이 그렇네요. 예, 아, 저는 늦게 자는 스타일이고, 이제 남편은 또 일찍 초저녁 잠이 또 많아갖고, 이제 12시 이전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뭐 TV를 켠다든가 하면은 이제 시끄럽다, 잠을 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조금 그 리듬이 안 맞으니까 이제 각방 쓰기 시작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래도 아, 또 이제 잠은 일찍 안 자더라도 예, 거실에 앉아 있는 것보다도 그걸 누워있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막 일찍 들어가서는 좀 누워있고 이러니까 이게 안 맞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내일 아침에 일찍 또 밥도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니까 예, 또 남편도 또 좀 잠을 또 자놔야 또 내일 생활을 하잖아요. 예. 그래,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각방 쓰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부부 관계도 없었고 각방을 이렇게 쓰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그런 섭섭한 마음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해서 쌓여오다가 그 카톡 사건 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전에는 남편을, 예, 그래, 잠자리 같은 건 생각지도 안 했어요. 예, 그런 건 막 그냥 진짜입니다. 진심인데, 예. 예. 남편하고 같이 꼭 누워 자야 된다? 그런 인식이 없어요. 그냥 막, 아니, 그래, 그 마음은 제가 알겠는데, 예. 그 아까 선생님 말씀하실 때 이제 뭐 그 가슴이 막 저기 그 매일 매여질 정도로 이게 충격을 받았다는 게 그 카톡 뭐 사랑해 뭐 이런 저기 그 카톡 내용 보고 이렇게 충격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뭐 아파트에서 뛰내리고 싶다 이런. 제가 그 문제가 아니고, 예, 예, 선생님. 예, 제가 다리가 빨리 안 나서가지고, 예, 우울증이 왔습니다. 예, 우울증이 왔는데 우울증이 개, 와가지고, 그 일 때문에 죽고 싶은 게 아니라요. 예, 그 이전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 이 다리가 빨리 예, 회복이 안 되니까, 예, 이게 제대로 걸을 건지 말 건지 어떻게 될 건지 불안하고, 예. 초조하더라고요. 지금 제일 그러면은 남편분한테 뭐 섭섭하게 느끼는 어떤 그런 경험이랄까, 그런 거는 어떤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예, 정신과에 드나들면서 약을 먹고 저녁에 잠을 못 자고, 예, 저녁에 제가 막 울었어요. 예, 그렇게 하는데도 이제 내 마음을 몰라주고, 예, 그렇게 이제 내가 딴 생활을 여자, 하고, 딴 여자를 만나고 뭐 카톡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힘들었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예, 우울증이 있는데, 예, 그래도 남편이 하루쯤 그래도 옆에서 따뜻하게 안 그래요? 예, 말 한마디라도 해주고, 예, 청소기라도 한번 돌려주고, 이렇게 예, 남편 저기를 했으면 괜찮은데, 예, 그럼 우울하고, 우울증이 있고, 체중이 빠져가지고, 제가 49kg까지, 55kg 나갔는데, 예. 49kg까지 빠져가지고, 허리도 못 펴고, 이렇게 손이 떨려서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였거든요. 예, 그렇게 괴로운 사람을 두고 예. 남편이라는 사람은 저를 돌보지를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네, 수술을, 돌보지도 안 하고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여자를 예, 만나는 것 같고. 예, 그래가지고 제가 아, 뭐라고 하면은, 니만 무릎 수술했어? 이렇게 한다고 해요. 남편이.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네요. 남편은 경상도 사람이에요. 예.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 무릎이 이렇게 빨리 안 낫고 이렇게 괴로우니까 예, 예민해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한 번씩 짜증을 부리고 이제 그랬다고. 예, 나는 그렇게 그래도 믿고 여태 있었는데 예, 그 아픈 사람을 두고 그리 예, 하면 되느냐. 가서 그 여자 밥을 못 먹어가지고 입맛이 없어서 제가 그리 고생을 하는데, 예, 나가서 다른 여자를 바라보면서 예, 밥이 넘어가고 예. 술이 가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 그래. 예, 집에서 그래도 뭐 결혼해가지고 여태까지 그 평탄하게 살아왔는데, 예. 굴곡 같은 것도 있었지만은 다 그게 사람 살아가는 과정 아니겠어요? 그래, 선생님. 지금은 그러면은 몸무게가 좀 회복이 됐어요? 예, 이제 돌아왔어요. 아, 무릎도 이제 많이 좋아지시고. 무릎은 그렇게 좋아지긴 조금씩 좋아지는 것 아, 같은데도, 무릎은 그게 보니까 제가 무릎 수술하신 분들 많이 봤는데, 예, 그게 빨리 안 돌아오더라고. 붓기 같은 것도 천천히 빠지고 상당히 시간이 걸리던데요. 제가 수술한 지 1년 반 정도 됐어요. 1년 반 정도 돼도 회복이 좀 더딘 분들도 계시더라고. 왜냐하면 연세가 있기 때문에 예, 젊었을 때하고 다르거든요. 그렇지. 그러고 저희 예, 남편이 하는 말이에, 예, 제가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이 가슴이 심장이 뛰고 예. 불안하고 막 초조하고 말도 못해요. 그렇죠. 예, 그래갖고 남편한테 제가 이렇게 매달렸다고, 예. 예, 살려달라고. 예, 내가 이에서 죽겠다고. 예, 그랬더만은, 나 너 여태까지 의지 안 하고 살았어. 예. 니도 나 의지하지 마. 아,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는가 봐요. 예. 아, 제가 이 가슴이 뛰고 한번 만져보라고 이 심장을. 예, 그랬더구만은 이제 자기한테 내가 잔소리 좀 하고 그랬다고. 예, 그렇게 또 탁 잘라서, 난 여태까지 저는 이 가정을 위해서 예, 시집 와서 그래도 저기하고 지켜왔는데, 예, 남편이라는 사람 입에서 예. 그런 소리를 또 딱 이 심장을 뭐라고 더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근데 저기 그 선생님 네, 사실은 이제 선생님은 정말 이 남편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 생각하면은 제가 치가 떨릴 정도로 이렇게 예, 그 정내미가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경상도 예, 말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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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 감정은 충분히 이해가 저는 되고도 남는데 사실 이제 우리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이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처럼 이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진짜 그 자기 남편을 죽이고 싶다 할 예, 정도로 그렇게 그렇, 막 믿고 그렇게 미워요.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선생님만 지금 이제 선생님만 이 특별하게 이렇게 느끼는 그런 거는 아니고 네, 이제 선생님은 물론 남편이 그렇게 행동했을 때 그것도 내가 아플 때 그렇게 하니까 예, 엄청 예, 그게 뭐 또 우울증과 불안과 이런 게 있을 때 믿고 의지할 사람은 또 남편밖에 없는데 그렇게 맞, 하니까 너무 믿고 그런 뭐 마음은 저는 이제 100번 이해하고도 남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50년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남편분하고 애 3명을 놓고 지금 이제 해로를 하셨잖아. 어떻게 됐든지, 그죠? 네, 네. 자녀들하고는 좀 이런 의논 같은 거를 좀 해보셨어요? 자식들한테는 이런 소리 안 하고, 예, 형제들한테도 안 하고, 아무도 모르고, 제가 예. 이런 소리를 하고, 남한테 우리 가정사 이런 이야기는 저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도 그래가지고, 딸하고 좀 이렇게 의논하고 하는 게 저는 그게 나는 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혼자만 이렇게 막 끙끙 앓고 지금까지 이렇게 했다는 거. 딸하고는 제가 딸한테는, 예. 며느리한테는 내가 못해도 딸한테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얘기를 해야지. 이야기를 예, 딸한테는 했고, 예. 그래도 그래서 그때 이제 선생님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카톡에 뭐 사랑해 뭐 이런 카톡이 오고 이런 예, 거는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이제 몸이 너무 약해져 있고 신경이 예민해 가지고 예, 그거를 이제 크게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는데 그건 또 아무렇게 뭐 그 여자하고 같이 있는 걸 본 것도 아니고 예,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지. 네, 그 실제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내가 그 카톡을 보고 내 혼자 그냥 불안하고 열을 낸 거지. 그 자체로는 사실은 저는 뭐 또 물론 그런 게 없으면 좋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뭐 남편분이 뭐 가정을 뭐 저기 또 버렸다든가 이렇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그런 선생님이 너무 약해져 있고 수술 후에 선생님한테 좀 관심을 덜 보이고 이런 거는 이제 섭섭한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지. 가질 수 있는데 아마 선생님께서 지금보다 좀 더 건강해지고 마음도 조금 더 여유가 있고 그러면은 지금 섭섭한 마음도 조금 가라앉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럴까요? 예,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그때는 예전 선생님이 건강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그냥 이렇게 받아 넘기고 내가 참고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일도 그때 당시는 너무 선생님께서 이제 그 수술이라든지 또 건강도 뭐 몸무게가 49kg까지 빠졌다면서요. 예, 예. 그러니까 신경이 너무 예민해져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리고 혼자 이렇게 하다가 남편이 아니면 내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뭐랄까 불안감 이런 것도 함께 있어 가지고 굉장히 그때는 선생님께서 이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다. 요렇게 판단이 됩니다, 선생님. 네,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으려고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인제 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또 하소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남편이 제발 좀 내 눈앞에서 안 띄었으면 좋은데 뭐 어떤 여자하고 그냥 바람이 나 가지고 뭐 한 달이나 뭐 일주일이나 여행이나 좀 다니고 제발 내 눈앞에 안 띄었으면은 좋은데 이렇게 또 하소연하는 사람도 있어요, 선생님. 네, 지금 인제 50년 정도 이렇게 해로를 했고 또 할아버지도 연세가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여동원이 제가 더 미운 거예요. 아 나이가 젊었으면은 예. 차라리 예. 잊어버리고 제가 좀만 젊고 예. 남편이 좀 젊었다면 이런 게 문제가 안 되지요, 그게. 좀 더 건강해지셔야 됩니다. 지금 치료받고 계시죠? 예, 예, 그 정신과 치료도 받고 계시고. 예, 예. 근데 그러면은 정신과 치료는 어 이제 좀 저기가 됐는데 도로 그러는 것 같아. 조금 나섰는데. 예. 그런데 이번 그 아픈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그랬다 해서 괘씸해서 그래갖고 제가 예, 선생님 예. 이혼을 해버릴까 싶어요. 아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눈에서 안 보고 이혼을 해버리면은 예. 아니 괜찮을. 눈에서 안 보려고 그러면은 뭐 각방 쓰든지 아니면은 뭐 저기 뭐 다른 데 뭐 또 그 나와서 뭐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선생님한테 저도 뭐 이렇게 이 그 내용을 들어보고
네, 이혼할 만한 상황이라면은 저는 이혼을 권하는데, 네, 선생님은 이혼할 그런 지금 그거는 아닌데, 왜냐하면은 지금 50년 이렇게 해를 하셨잖아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네, 네, 근데 그 정말 이 섭섭하고 그런 감정은 수술 병원에 입원하고 지금 최근에 그 집에서 벌어졌던 요런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선생님께서 너무 이렇게 건강이 안 좋고 예민해지다 보니까 그게 네. 도드라지게 이렇게 붉어진 거지. 뭐 지금 저기 그 할아버지가 무슨 여자를 그 만나가지고 무슨 나쁘게 그렇게 한다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지금은. 네. 전에 뭐 잠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그래서, 확인은 안 됐잖아요, 선생님. 예, 문자만 아, 보고, 또, 그러니까, 그쪽에서 보니까 안 가니까 아, 그러니까, 전화가 또 오더라고요. 그, 전화가 오든지 말든지, 그거는 지금 뭐 저기 할아버지하고 뭐 애를 낳을 것도 아니고, 그동안 할아버지도 고생하셨는데, 할아버지 또 삶도 저기 좀 선생님께서, 그냥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혼하는 거는 저는 반대고, 사실은요. 예. 그래서 선생님 생활을 찾는 거, 뭐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뭐 나가가지고 뭐 뭘 하든지 뭐 장기를 두든지 바둑을 두든지 뭐 또 그 저기 뭐 다방에 저기 커피 시켜가지고 뭐 한 잔 마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그렇거든요, 사실은요. 그런 것까지 뭐 굉장히 그 저기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같이 이렇게 부부간이라는 건 그래도 한 예. 집에 살면은 대화가 있어야 되고, 아이고 참 선생님. 그게 저기 선생님은 요즘 나는 이 저기 매스컴이 사람을 다 버린다고 생각하는데 예. 50년 산 부부가 얼마나 저기 한 집에서 그렇게 정답게 대화를 하고 알뜰살뜰하게 그런 사람 나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진짜 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1% 나는 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전에는 별대로 그걸 안, 그전에는 아니 선생님,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예, 요게 이제 이렇게 느끼는 것도 지금 선생님이 제가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것도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이 안 됐어요, 선생님. 예, 회복이 안 됐어요. 아니 그 정신적으로도 회복이 안 됐고 예, 육체적으로. 역, 근데 역, 만약에 지금 이런 상태에서 무슨 이혼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뭐 단정적으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상황을 몰고 가면은 선생님이 건강해졌을 때 나는 후회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정신적으로도 예. 우울증이 나섰는데 도로 그러는 것 같고, 아니 다리도, 할아버지 다리도,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연세가 있기 때문에 예, 다리 두 개 수술한다는 게 엄청난 몸에 데미지가 크거든요. 예, 이게 대수술이지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또 수혈도 하고 또 이 우울증하고 이 대인공포증이랄까 이런 것도 동시에 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선생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굉장히 크게 보이거든. 그렇겠지요. 네, 사실 제가 볼 때는 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그냥 평범한 생활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예, 물론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거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지금 선생님하고 할아버지처럼 그런 관계입니다, 사실은.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덜렁 이혼을 한다. 이혼을 하는 거 이거는 또 큰 문제거든요, 선생님. 예, 그거는 만약에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선생님께서 좀 건강해져 가지고 이 예, 모든 것을 이 좀 평정심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 때 그때 결정을 해도 안 늦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거는 할아버지가 뭐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이런 거는 아예 그냥 신경을 쓰지 말고 네, 선생님이 그냥 재미있게 살고 또 내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산책도 예, 하고 노래도 듣고, 또 딸하고 얘기도 하고 또 딸이 바쁘면은, 또 친구도
저기 불러내가지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네, 커피 그러고는 있긴 아, 있어요. 그래.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선생님 마음이 안정이 되고 다 저기 좋게 돌아간다니까. 나중에 또 그래, 할아버지도 예뻐 보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 가서 상담을 한번 해볼까 하다가 그 예. 선생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가지고. 아, 뭐 제가 뭐 상담 전문가는 예, 아니지만 저뿐만 아니라 주위에 또 예,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다 하니까 저는 할아버지하고 관계는 지금 현재 단계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다만 이제 그걸 크게 받아들이는 그 선생님 마음이 지금 조금 가라앉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좀 빨리 건강하게 이렇게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 저는요, 선생님, 예. 괘씸해서요. 괘씸해서 그래요. 아, 남편이, 괘씸해서. 남편이 그러니까 괘씸해가지고. 그거는 지금 이 시간을 조금 이제 흐르잖아. 조금 더 흐르잖아. 네. 한 달, 두 달 정도 흐르면은 그 괘씸한 마음도 조금씩 엷어집니다, 선생님. 이게 지금 선생님 1년 됐거든요. 아, 1년 됐는데 예, 어쨌든 그때보다는 지금이 또 선생님이 많이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예. 그때는 예, 목소리도 안 나와가지고, 예. 예. 근데 지금 목소리는 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목소리도 그렇고 목소리가 또 젊어 보이거든, 선생님이. 예, 그, 제가 예, 나이는 78이라고 해도 예. 수술하기 전에는 건강했어요. 아, 지금도 그러니까 목소리는 78세로 안 보입니다. 한 60대 후반 정도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무릎 수술하고 난 뒤부터 제가 완전히 막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무릎 수술하는 게 예. 참 그게 대수술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그런데 남편이 그걸 몰라주니까 제가 어,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니만 했냐? 이러니까 그게 가슴에 못이 박히더라고요. 아, 그래. 그거는 뭐 충분히 그럴 수가 있지. 예. 그래서 그래. 지금은 예. 그,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내 몸을 빨리 이렇게 추스리고 예. 또 내가 이제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조금씩 예. 조금씩 하고 할아버지하고 부딪히지 마세요. 아무리 섭섭한 얘기를 한다 그래도 예. 예. 그래 하고 이제 또 충격을 받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제가 그 저기 상담도 해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